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기 땅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중개를 하면서 느끼는 잘 팔리는 집과 안 팔리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은 구입할 때보다 팔아야 할 때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재산이라고 할 금액을 집에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해야 하거나 새 집을 미리 계약하고 잔금날이 다가올 때는 살고 있는 집의 거래가 안 된다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집 한 채쯤은 여유롭게 거래해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을 사고 팔 때 그 시기가 딱 맞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은 살 때보다 팔 때 더 애가 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잘 팔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집을 팔게 될 때는 새 집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서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은 덜해지기 마련입니다. 곧 이사 갈 건데 뭐 하면서 짐도 쌓아두게 되고 집 정리도 대강 하게 되고 청소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게 됩니다. 저 역시도 공인중개사 전에는 그랬지요. 그냥 어차피 팔게 될 남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팔아야 할 집은 등한시하곤 했었답니다. 그러나 집을 팔 때는 이제는 내 집이 아닌 시장이나 마트에 내놓을 상품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는 살기 좋고 편한 집이었지만 팔려고 시장에 나오면 매수자의 기준으로 집을 상품화 시켜야만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을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의 첫 번째로는 집의 컨디션, 즉 집의 상태를 최상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보다 오히려 팔려고 할 때 모든 집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스위치 커버가 벗겨진 곳이 있다면 새 곳으로 갈아주고 깨진 타일이 있다면 보강하고 전등이 들어오지 않거나 환하지 않다면 바꿔주고요. 손때 묻은 자국 등이 있다면 반질반질하게 깨끗이 닦아주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굳이 이사 가는데 이제서 왜 고쳐야 하냐고 묻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더 비싼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에 같은 구조의 아파트일지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의 첫 느낌은 매수자에게 이미 70% 정도의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집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미 이사를 가고 빈집 상태의 집일지라도 짐을 빼고 난 먼지 가득한 상태보다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유리창도 반짝반짝, 싱크대도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해둔다면 훨씬 거래가 잘 된답니다.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다면 잘하는 청소업체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입주 청소를 맡겨보세요. 어차피 팔 집인데 무슨 입주 청소냐고 하겠지만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집을 만나는 그 첫 느낌으로 집의 구매 결정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세탁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물때나 욕실의 곰팡이, 누런 변기 등은 아무리 집이 입지가 좋고 가격 구조 등의 모든 장점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단점으로만 기억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도 멋지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세련되게 잘 매치가 되어 있으면 구매욕을 일으키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최고로 신경 쓰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최상의 옵션으로 집의 상태를 최대한 우아하게 보이게 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러한 모델하우스처럼 내 집을 상품화시켜서 내놓는다면 가격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거래도 훨씬 잘 됩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빈집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차피 이사갈 계획이 있으니 이사한다는 생각으로 짐 정리를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물건들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분류해서 이사가기 편하게 정리해가면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삿짐도 줄이고 정리도 잘 되고 한결 집이 넓어 보일 것입니다. 싱크대 위에 그릇이나 물건들을 잡다하게 늘어놓지 말고 모델하우스를 연상하면서 차곡차곡 서랍 안으로 정리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탁자 위에 약이나 소지품들도 모두 분류해서 서랍 안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넣어보세요. 사람들은 또한 욕실 상태에 매우 민감합니다. 잡다한 욕실 용품들도 모두 없애고 환하고 맑은 욕실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등도 반질반질 강하게 닦아두고 물기도 없애고 좋은 지피저를 한 개 놓아 보세요. 또한 싱크대나 싱크대 주변 수도 등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분명 입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충수나 방향도 안 좋은 곳이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지만 중개사의 권유로 그냥 한번 와서 봤는데 반짝반짝 맑은 기운이 돌고 좋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머릿속에서의 단점들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장점들이 구매욕을 더 앞당기게 됩니다. 중개사들도 깔끔한 집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집을 많이 팔아보고 죗값으로 원하는 가격을 잘 받는 고수들은 집을 비우고 나서 오히려 이사 들어올 때처럼 도배장판을 모두 새로 합니다. 입주 청소도 모두 마치고 강이 나는 상태에서 파릿한 화분도 한 개 포인트로 놓고 가지런하게 현관 앞에 실내화도 모델하우스처럼 펼쳐 놓습니다. 청소가 안 된 집보다 다소 얼마가 비싸더라도 이런 집이 훨씬 거래가 잘 됩니다. 그 비용만큼 더 받으면서 거래도 빨리 하는 것이죠. 물론 훨씬 더 싼 금액이라면 어차피 들어와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것이니까 감안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싼 집을 싸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주 싸게 내놓는다면 그 방법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팔 때는 그래도 시세대로 받거나 그 이상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보다 구매욕을 자극하는 집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거래 확률도 높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기입니다. 사는 중에 집을 내놓을 때는 그 집마다의 특유한 삶의 냄새가 배기 마련입니다. 사는 사람은 이미 적응되어 모르지만 다른 환경에 있다 오면 냄새가 많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후각도 나쁘게 인지되면 많은 장점들이 그 단점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집을 내놓기로 하였다면 평상시 환기도 잘 시키고 집을 보여주기로 한 날이나 시간에는 음식조리나 식사 시간을 피하거나 향긋한 커피나 고급진 디퓨저 등으로 냄새를 커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집을 파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모든 곳이 똑같은 집이라면 품이 있고 친절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살던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무례한 사람이 사는 집이 좋게 느껴질까요? 집을 상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판매자로서의 자세로 친절하고 매너 있는 태도로 고객을 맞이해 줘야 합니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집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고 이제 막 나온 옷차림이나 씻지 않은 모습보다는 말끔한 차림으로 환한 표정으로 맞이해 준다면 훨씬 집에 대한 느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끔 집을 파는 사람이
금액 절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사 올 때는 나는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이 가격이면 거의 완전히 손해보고 파는 것이다. 처음 욕실도 안 좋았는데 내가 돈 들여서 다 고쳐놓았다. 전기 수리도 내가 다 했고 싱크대도 다시 다 교체했고, 이러한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차라리 집을 구경하는 동안에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네요. 좋은 추억이 많고 아까운 집입니다. 또는 이곳에 이사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그 덕분에 더 넓혀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기쁩니다. 집 구경을 시켜주며 집에 대한 짤막한 스토리 정도만 들려주고 나머지는 중개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훨씬 거래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여 집 구경을 하다가 미흡하거나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 부분 때문에 망설였는데 사실 살다 보니 그리 큰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냥 계속 살았어요. 대신 마음에 안 든다면 나중 들어오실 때 수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진실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거부감 없이 단점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살았던 집은 그 집에 대한 좋은 느낌으로 구매욕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답니다. 마지막으로 잘 팔리게 하는 집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 입장에서는 나만 믿고 내게만 물건을 맡겨준다면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 신경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기회가 되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중개사에게만 내 집이 선택되고 손님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의뢰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님, 이 매물을 의뢰하는데 빨리 거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혹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 말을 해주시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갖고 있을 때 중개사가 사용하는 전략과 다른 부동산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전략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매물이라며 중개 브리핑을 준비하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부동산에도 이미 있었다면 고객에게도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소통해 준다면 중개사는 그에 맞게 소개 브리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고맙답니다. 여러 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할 때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막무가내로 근처 이곳저곳 여러 곳에 다 내놓는 것보다는 잘 중개할 만한 곳을 몇 군데 선정하거나 또한 이사는 같은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동네별로 부동산을 몇 개 지정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지나치게 많은 모든 부동산에 나의 집이 나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찾아보는데 이 집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나와 있으면 귀한 매물 같다는 인식보다는 급매물이거나 잘 안 팔리는 집으로 생각되어서 금액 절충을 자꾸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놓을 때 금액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는 몇백을 더 싸게, 저 부동산에는 비싸게 내놓는다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모두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집은 금액이 일정치 않은 것을 보니 얼마든 더 흥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오히려 죗값을 더 못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아직 팔 의향도 없는데 그냥 내놔봐서 누군가 비싸게 덥석
물사람이 있다면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인기 없는 집으로 낙인이 됩니다.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집 1년 전부터 나와 있었어. 인기 없는 집, 뭔가 문제 있는 집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팔아야 할 때는 죗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도 판매 전략이 다 있죠. 백화점에 납품할 것인지 홈쇼핑에 판매할 것인지 그냥 재고로 떨이로 시장에 대강 팔 것인지 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상품으로 죗값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고급지게 상품화하고 판매 방법도 고급지게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 집을 잘 팔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집을 잘 사기 위한 전략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연구하고 언제나 좋은 중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동산, 여기 땅 부동산이었습니다. 여기 땅.